자,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어. 그리고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니까 공부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률이긴 확률인데 어떤 조건부 안에서 일어나는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혀말기, 혀 많은 것과 말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을 A 여사건 이렇게 나타낸 거야. 표를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확률을 만들 때 한 명을 뽑아. 근데 그게 남자일 확률이야. 남자가 30명 있죠. 전체가 60명이죠. 그럼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한 명을 뽑아. 혀 말기가 가능해. 혀 말기가 가능한 거는 여기 있죠. 남자 여자 합쳐서 35명. 60분의 35니까 약분해서 12분의 7 이렇게. 세 번째, 한 명을 뽑았는데 혀 말기가 가능한 남자. 혀 말기가 가능한 남자 15명이네. 60분의 15니까 4분의 1. 이렇게 표를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제 물고자 하는 거에 대한 확률을 그냥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잘 봐봐. 문정아 잘 봐.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남자였을 때 이게 바로 새로운 조건에 해당되는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남자 중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남자가 몇 명 있어요? 30명 중에서 혀 말기가 가능한 학생을 골라라. 그럼 몇 분의 몇이야? 30분의 15를 말하는 거죠. 2분의 1. 오케이? 지금 이 네 번째 상황의 이 확률값 자체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항상 확률을 쓸 때는 전 사건 분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서 나타내는 조건부 확률은 전 사건이 분모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제한된 이 조건이 분모로 가는 거야.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얘가 이제 새로운 표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의 표본의 개수면은 N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전체의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나타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있단 말이야. A 사건, B 사건. 근데 그 B 사건, A 사건에 겹치는 것도 있고 A만 독립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와중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표본, 그러니까 이 전 사건 전체가 아니라 A라는 사건 안에서 뭐가 일어날, B가 일어날 사건을 묻는 거예요. B가 일어날 사건. 그럼 A라는 사건 안에서 B가 일어나는 거는 딱 요만큼만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새로운 표본이 A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A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표본 안에서의 사건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한 게 A분의 NA교 B를 구한 거야. 이게 지금 30분의 15라는 2분의 1의 확률로 나온 거지. 오케이? 이와 같이 사건 A 자체가 새로운 표본으로 생각이 되고 사건 A라는 사건 안에서 B가 일어날 A 교집합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걸 바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얘가 표본이 되는 거지. 이 표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기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것도 어쨌든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P로 갖다 놓고 지금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A가 이제 새로운 표본이 되는 거야. A가 전체가 되는 거야. A가 전체가 되는 것 중에서 B를 찾는 거야. 그러면 얘를 A, B바 A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 뒤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새로운 표본이 되는 거지. 요 뒤에 들어가는 얘가 새로운 표본. 이게 새로운 표본 조건이라고도 보면 돼요. 조건. 그리고 얘가 이제 구하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표현되어 있는 P, B바 A라는 표현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B의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지. 이 조건부 확률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A가 일어났다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와 B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원소의 개수를 뜻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NS로 각각 나눠주면 똑같이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확률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죠. 확률분의 확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을 해도 되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도 돼요. 이거는 그 문제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야. 어떤 문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찾는 게 편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확률분의 확률로 하는 게 편한 것도 있어. 유연하게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A바 B라고 하면 P N B분의 N A 교비 얘도 마찬가지로 NS로 이렇게 나눠주면 똑같이 P B분의 P A 교비가 된다.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왔을 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왔을 때, 윤의 수가 3의 배수의 확률이야. 자, 이거 이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게 조건부를 이제 문자로 이제 나타내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편하긴 한데, 그러기에는 뭐 A 사건이 뭐고 B 사건이 뭐 이게 더 헷갈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렇게 표현해. 봐봐. P. 새로운 표본이 뭐라고? 홀수. 그럼 여기 뒤에다가 바 홀수 이렇게 이제 적어. 그리고 그 홀수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3배수. 그럼 3배수. 이렇게. 이 말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우리가 알파벳으로 A, B로 굳이 안 나타내도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확률의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우의 수로 가도 된다 그랬죠? N 뭐 홀수가 나오는 이 경우의 수 분의 분자는 n 3의 배수면서 뭐야? 그렇지 3의 배수면서 홀수인 게 분자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홀수가 나오는 게 뭐뭐 있어요? 1, 4, 5. 3의 배수는 3, 6이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홀수 몇 개? 3분의 겹치는 거 몇 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베이직센으로 오시고 70쪽 70, 71 풀어볼게요. 자, 이따가 마무리하고 개념서로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이제 정리 하나를 이제 얘기해 줄 건데, 이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데, 확률의 곱셈 정리,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이건 우리가 이미 쓰고 있었어.
얘들아. 봐봐. 문제 이거 바로 풀어볼게. 10개 제비 중에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하고 을이 차례대로 한 개씩 제비를 뽑아. 갑하고 을이 차례를 뽑을 거야. 그럼 갑부터 뽑자. 모두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 그럼 갑이 뽑는 당첨의 확률은 10분의 3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뽑는 당첨의 확률은 어떻게 돼? 9분의 2가 되는 거야. 곱하기 9분의 2 해서 이제 확률 값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1, 3, 1 오니까 1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맞죠? 그지? 이게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사실상 뭐냐면 이미 곱셈 정리가 들어간 계산이었던 거야. 어떤 곱셈 정리가 들어간지 잘 봐봐. 일단 이 10분의 3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확률은 뭐냐면 갑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P 갑이 당첨 갑당이라고 할게요. 갑이 당첨될 확률이야. 근데 이 뒤에 있는 9분의 2 있죠. 이거는 을이 당첨될 확률이 아니야. 왜냐면 이 9분의 2를 엄밀히 말하면 9분의 2는 어떻게 9분의 2가 나온 거야 지금. 갑이 당첨이 된 다음에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뭐야? 갑이 당첨이 됐다라는 새로운 표본 안에서 일어난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P 갑이 당첨이 됐다라는 표본에서 누가 당첨되는 거? 을이 당첨되는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지. 이미 뒤에서 곱해진 얘는 사실상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계산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곱셈으로 연결을 했다 해서 나오는 게 곱셈 정리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PA 교비, 사건 A 교비가 일어날 확률 자체는 조건부 확률인 PA 곱하기 PB바 A에 대한 계산의 곱으로 혹은 PB 곱하기 PA바 B에 대한 계산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라는 거고 PB바 A라는 것 자체가 PA분의 PA 교비잖아. 여기 양변에다가 똑같이 PA를 곱해봐. 그러면 이제 PA 교비는 PA 곱하기 PB바 A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도 이제 PB분의 PA 교비가 되고 여기 양쪽에다가 이번에는 PB를 곱하면 여기서 이제 PA 교비는 PB 곱하기 PA바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확률 두 개를 곱했었던 그 상황 안에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 둘의 곱셈으로 정리된 게 확률의 곱셈 정리다 라고 그랬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알겠죠? 자, 문제를 볼게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했습니다. A형인 학생이 50%, A형인 남학생은 40%. A형인 남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되냐? A형인 남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A형인 학생이 있죠. 그럼 PA형이라는 게 있지. A형이라는 확률이 뭐가 돼? 2분의 1인 거고.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PA형인 남학생이니까 PA형 교집합 남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돼? 40%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문제가 임의로 뽑은 한 명이 A형일 때라는 전제 새로운 표본을 말해준 거지.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럼 P에 바 A형인 학생에서 뭐야? 남자를 구하라. P 남바 A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 어떻게 계산해요? P A형인 학생의 확률분의 P 남자면서 A형 교 A형 이걸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조건부 확률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도 되지만 확률분의 확률로 해도 된다고 했던 게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A형인 게 확률이 뭐였죠? 2분의 1분의 교집합은 5분의 2 이렇게 5분의 4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고요. 두 번째,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한 개씩 2개를 꺼낼 거야.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개를 꺼낼 거야. 한 개씩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첫 번째 공을 꺼내. 그게 흰 공이 나와야 되지. 그럼 뭐야? 10분의 6. 두 번째 공을 꺼내. 그게 무슨 공이 나와야 돼? 흰 공이어야 되지. 그럼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5. 이거 계산이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똑같이. 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건 뭐야? 이 뒤에 9분의 5가 어떻게 발생한 거라고? 앞에 일어났던 시행의 결과에 따른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생각하고 계산을 하세요. 2 하나 2 3 3분의 1이다. 이렇게. 오케이? 자, 베이직센으로 가셔서 72쪽 해봅시다. 여기 풀었으면은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73쪽을 보세요. 베이직센 문제를 좀 가볍게 좀 풀어볼게요. 73쪽 보시면 자, 2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8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제비를 한 개씩 2번 뽑을 때 한 개씩 2번 뽑을 거야. 첫 번째에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 두 번째에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 하자. 첫 번째 뽑는 걸 A, 두 번째 뽑는 걸 B. 그러면 2번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라는 게 처음에 A 뽑고 뒤에도 처음에도 당첨 뽑고 뒤에도 당첨 뽑는 거야. 그 표현을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A 교 B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A 교 B니까 PA 곱하 뭐야? B바 A를 말하는 거고, 그럼 PA는 8분의 2죠. 당첨 2개.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돼? 7분의 1이다. 기호로 지금 바꿔서 연습하고 있는 거고, 4분의 1이니까 28분의 1 이렇게. 두 번째에만 당첨 제비를 뽑으래. 이번에 두 번째에만. 그러면 첫 번째는 당첨 제비를 뽑지 않는 거니까 여집합, 여사건으로 나타낸 거 보이죠? 여기는 뒤에 뭐가 돼? B바 A여 이렇게 되겠지. 그럼 첫 번째는 당첨이 안 되니까 8분의 6이지. 두 번째 당첨되려면 7분의 얼마? 2가 된다. 그럼 이게 4, 3, 그러니까 14분의 3. 세 번째.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자, 이거 잘 봐.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아라를 물어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건데?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해. 두 번째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물어보면 첫 번째 뽑히고 두 번째 뽑히고 첫 번째 안 뽑히고 두 번째 뽑히고를 다 찾으라고. 알겠어요? 중요한 거 지금 설명했다 방금. 두 번째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두 번째 당첨된 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모조리 다 찾아줘야 돼 우리가. 첫 번째에 당첨되고 두 번째도 당첨되는 경우, 첫 번째는 당첨이 안 되고 두 번째 당첨이 되는 확률, 두 개를 다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에 당첨이 제비를 뽑을 확률은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이거 1번 있죠? 1번. 요 확률. 둘 다 모두 뽑았다. 이 확률과 두 번째만 뽑았다의 확률을 더해서 나타낸다. 그럼 28분의 6이니까 28분의 7이 되겠죠? 4분의 1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풀기 위해 알아야 될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쓴 거예요. 두 번째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물어봐. 그러면 첫 번째에 어떻게 되는지 분류해서 다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31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걸로 여기 문제 하나만 더 풀게. 개념서에 보시면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활용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거든. 활용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면은 흰 공 5개, 검은 공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 을의 순서로 임의의 공을 꺼낼 거야. 근데 을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이야. 을이 흰 공을. 그러면 을이 흰 공을 꺼내는 거는 갑이 뭘 뽑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갑이 어떻게 뽑냐의 경우를 다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갑이 뭘 꺼낼 수 있어? 흰 공을 꺼내. 갑이 흰 공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을이 뭘 꺼내? 흰 공을 꺼낸다의 확률을 구한다. 갑이 흰 공을 꺼내자. 15분의 5 곱하기 을이 흰 공을 꺼내자. 14분의 4. 그러면은 얘가 2, 7, 3, 1이니까 21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갑이 뭘 꺼낼 수 있어? 검은 거. 그리고 을은 여전히 흰 거. 검은 거 뽑을게. 15분의 10 곱하기 14분의 뭐가 돼?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약분 3, 2, 7, 21분의 5 해서 을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은 이 두 개의 확률을 다 뭐해요? 더한다.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였어요, 사실. 32, 33 해보세요. 32, 33. 자, 34번을 볼게요. 34번은 유형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 중에서 A, B 두 사람이 순서대로 임의로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 A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 B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 하자. 그럼 이제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A가 당첨을 뽑고 B가 뽑을 수도 있고 A가 당첨을 뽑지 않고 B가 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똑같이 A의 여교비 위에 했었던 유형 동일한 거지. 여기는 P, B바 A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떻게 되면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 여기는 10분의 7 곱하기 9분의 3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90분의 6 더하기 21이니까 90분의 27 10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치? 근데 문제가 이 추가로 봐봐. B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가 지금 뭐야? B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라는 게 바로 새로운 표본이 되는 거야. 그 새로운 표본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여기서 구한 거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는 거야. 그 중에 뭘 찾아라?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거 B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를 구하는 과정 안에는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확률도 들어있었잖아. 그게 누구였어? 이거였다고, 이거. 그치? 따라서 B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PB 분의 뭘 찾아라? P A 교 B를 찾는다. 그럼 PB는 10분의 3인 거. 이 중에서 A가 당첨을 뽑는 게
이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앞에 있는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한 걸 분자에 써줘야 되는 거지. 약분하면은 3, 15분의 1? 이렇게. 그래서 45분의 10이니까 9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볼게요. 35번. 자, 이것도 보세요. 노란 공 4개, 검은 공 6개, A 주머니 있고요. 노란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B 주머니가 있어요. 하나를 택하여 A 주머니나 B 주머니를 선택해야 돼.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A 주머니를 선택하는 사건, B 주머니를 선택하는 사건, 꺼낸 공이 검은 공이 사건. 다음을 구하시오. 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보자. 꺼낸 공이 검은 공이 되려면 A라는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낼 수 있죠. 그지? 그리고 B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A라는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A라는 주머니 자체를 선택을 해야 돼. A랑 B 주머니가 있어. 선택을 해야 돼. 이거 확률이 뭐야? 2분의 1인 거야. A 주머니를 선택하는 확률. 거기에서 이제 B 주머니 선택하는 것도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주머니를 선택했어. 그럼 A라는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검은 공을 뽑아야 돼. 그래서 A교 2. B 주머니를 선택했어. 검은 공을 뽑아야 돼. B교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것도 조건부 확률로 쭉 정리가 되면은 여기에 P, 2바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을 이제 계산해 볼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A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A 주머니 안에서 검은 공을 뽑는 거야. 몇 분의 몇? 검은 공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3. 약분 안 되네. 10분의 6 바로 가고. B 주머니 선택했어. 검은 공 뽑아 6분의 4. 이걸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30분의 19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야? 30분의 19라는 거는 검은 공을 꺼낸 거야. 주머니 선택하고 동시에 검은 공까지 꺼낸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봐봐. 검은 공을 꺼냈을 때 라는 새로운 표본이 발생했죠? 그게 얘가 분모로 가는 거지. P 2분의 30분의 19 중에서 그게 택한 주머니가 뭐다? A다. 그러면 택한 주머니가 A라는 거는 A에서 선택해서 나오는 확률이 하나 있고 B에서 선택해서 나오는 확률이 하나씩 있었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게 분모로 가고 A에서 선택한 걸 골라라 라고 하니까 얘가 분자로 가는 거지. 그러면 10분의 3이 분자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약분 처리해주면 19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자꾸 우리가 A, B, E 막 알파벳으로 다 바꿔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불편하다 이거지.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알파벳으로 전환하지 않고 여기 오세요. 개념서 문제 2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한글로 표기를 해도 좋다 이거지. 자, 일단은 상자 A, 상자 B 같은 문제예요. 거의 A, B 중에 선택을 하고 그 상자에서 두 개의 공을 꺼냈어.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어. 택한 상자가 A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결국에는 흰 공 한 개랑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을 때 라는 새로운 표본 안에서 그게 A였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우선적으로 뭘 찾아야 돼? 첫 번째는 흰 공 한 개랑 검은 공 한 개가 나오는 확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흰 공이 나오는 게, 흰 공 한 개랑 검은 공 나오는 게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상자 A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상자 A에서. 그럼 상자 A에서 나오는 확률 일단 뭐야? A를 선택해야 돼. 2분의 1. A라는 상자를 선택해야 되죠? 곱하기. 선택한 상자 안에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검은 거 한 개, 흰 거 하나 나와야 돼. 자, 근데 잘 봐. 얘는 공을 몇 개 꺼내? 2개 꺼내잖아. 총 몇 개 있어? 6개 중에 2개를 꺼내. 그 중에 흰 거 한 개. 흰 거 중에 하나 골라. 검은 거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컨비네이션 쓰는 것 자체는 여기 들어있는 공 자체, 공 꺼내기 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모든 공은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똑같은 거 중복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공 꺼내는 것은 서로 다른 걸로 취급을 해서 꺼낸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상자 A에서 A를 고르고 거기 안에서 흰 공, 검은 공 하나씩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지. 요 계산하면은 15분의 4가 돼요. 두 번째는 상자 B를 고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상자 B를 골라. 2분의 1. B에는 몇 개 공이 있죠? 5개. 중에 몇 개 골라? 분의. 얘도 다른 색이어야 되잖아, 서로. 그렇지. 요걸 이제 계산한다. 그럼 이게 이제 10분의 3일입니다. 10분의 3. 그럼 우리가 흰 거 한 개랑 검은 거 한 개 뽑는 확률은 얘네 둘을 뭐 하는 걸로? 더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지? 15분의 4 더하기 10분의 3. 그리고 나서 나왔죠? 나왔는데 그게 A 상자였을 확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떤 확률을 구하라는 거였냐면은 P 바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 라는 표본 안에서 그게 어떤 상자여야 되고? A 상자여야 된다. 상자 A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계산은 얘네 둘이 더한 게 분모로 가죠? 분의 분자는 누구? 그렇지. A 상자에 있던 15분의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를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간결한 계산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파악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30을 곱해. 그러면 8 더하기 9분의 8 17분의 8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두 가지 유형 문제였어요. 자, 그럼 베이직센 74쪽 까지 나머지 한번 풀어보세요. 36, 37.